저는 지금 한강, 그 중에서도 설해섬에 나와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보니까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탁 트인 곳을 보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서울에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설해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5월에는 유채꽃 축제 때문에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 수능 영상에서 입시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까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행복한 거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메모장에 메모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꽃을 좋아한다 였어요. 계속 보고 있고 싶어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철꽃들을 보러 자주 다녔어요. 3, 4, 5월에는 유채꽃, 목련벚꽃, 라일락도 보러 다니고, 여름에는 수국 이런 꽃들도 보러 다니고, 달마다 제철꽃들을 보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그 재미로 좀 상반기를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지를 알고, 내가 우울하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 나 자신한테 그거를 선사해 주는 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5월이면 유채꽃 보러 설해섬을 더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이것도 저의 취향이죠. 요즘 취향이라는 단어가 많은 마케팅의 소구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취향이면 소비가 뒤따른다, 거의 취향 이꼴 소비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쁘고 세련된 편집샵에 가서 좀 독특한 물건들을 사오거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취향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취향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물론 취향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서 먹어보려면 다양한 원두의 커피를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떠한 소비로 직결되는 부분일 수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제철꽃 보러 다니는 게 사실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취향이라는 게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가면서 더 다채로운 생각들을 내 안에 정립을 하고, 나는 이런 가치 중에선 이런 가치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도 어느 하나의 취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의 취향이 좀 더 견고해질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조금 더 견고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진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맑은 날, 쾌청한 날 갖는 에너지와 흐린 날, 정말 비 오는 날, 이런 날 가지는 에너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좀 흐리고 비 오는 날은 제가 막 커피 때려 마시고 막 신나는 노래를 들어야지만 에너지가 올라온다면, 맑은 날은 진짜 그냥 일어나기만 해도 에너지가 올라오는 편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랫동안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학원에서 일을 하면 보통 출근 시간이 2, 3시, 퇴근 시간이 10시, 11시 이렇거든요. 또 밤에 퇴근을 해서, 전 영상 프리랜서다 보니까 밤에 편집 작업을 해서 넘기고 새벽에 잠을 자는 사이클을 가졌어요. 해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해를 안 보고 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진 일의 하나의 특징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꽤 오랫동안 그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건강에도 좀 이상이 생기고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 좋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우울한 거예요. 왜냐면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 치면 해가 지거든요. 해가 짧다 보니까. 제가 그 사실을 올 초에 깨닫고 의식적으로 사이클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새벽 일들을 좀 많이 줄였고요. 웬만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루틴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겨울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더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명확해지고,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너무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쓰신다든지 너무나도 많은 타인의 가치관들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이랄지, 저의 경우는 이랬고 저와 비슷한 분들은 또 다른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끝으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씨가 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같은데요.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자신을 효율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놓고 그것을 나한테 선사하는 것은 정말로 효율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거를 해봤지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